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다산정약용이 책을 엄청나게 내지 않았습니까? 현대판 다산정약용, 출산 유영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무려 책을 100권까지 쓰니까 SBS 생활의 달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영만 교수님은 책 읽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빠른 비결을 공개해달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그 비결을 전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자기 개발을 계속할수록 자기는 개발되지 않고 왜 우리는 개발 소발만 그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남의 성공 지도에는 나의 성장 지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성공 지도를 계속 따라하다가 침 흘리면서 계속 중독되면 여러분은 성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인스타에 올라오는 모든 인사이트는 왜 인스턴트일까요? 남의 인사이트는 나한테 인사이트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아웃사이트를 바꿔야 인사이트가 바뀝니다. 자기 개발은 앉아서 손가락만 움직이는 정신노동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몸을 움직여서 해보는 육체 노동이어야 진짜 자기 개발이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한국에서 자기 개발을 대표하는 프로 자기 개발러 박정아 대표님하고 프로 자기 개발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우리 민수경 대표님을 모시고 자기 개발 세태에 대한 잠시 한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만 따라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프로 자기 개발로 민수경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프로 자기 개발로예요. 네, 맞아요. 왜? 몰라요. 교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자기 개발계의 진정한 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은 사기를 꺾어버리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프로 자기 개발러 박정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프로 자기 개발러인 거죠. 저는 프로 자기 개발로. 로이신 거고. 일단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네. 걸로 알고. 네. 자, 오늘 우리가 열심히 목표 달성을 하고 성과를 올리지만 늘 마음은 빠듯하고 여유가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희망을 주려고 만났습니다. 절망적인 희망이라고 한다면 약간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이영만 교수님스럽지 않나요? 맞아요. 절망적인 희망. 그렇죠. 지금까지 네. 희망을 갖고 줄기차게 노력해왔던 자기개발 방법의 한계, 또 문제점, 이걸 근본적으로 좀 비판을 하고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절망적인 희망이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아, 네, 멋있습니다. 네. 희망을 갖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왔던 습관성 자기 개발은 자기가 개발되기는커녕 자아가 탕진되고 오히려 자기가 파괴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는 제 네. 코나투스라는 책이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책이 주장과 같은 맥락일까요? 네. 그 책을 쓴 사람이 혹시 아까 잠깐 나왔다가 도발적 문제 제기만 던져놓고 사라지신 지식생태학자 이영만 교수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맞고요. 이번에 낸 책이 무려 100번째.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100글자 쓰기도 어렵다니까요. 내 말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다산 정약용을 능가하는 다산 작가입니다. 네. 이 코나투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낯설잖아요. 근데 뭔가 그 교수님의 표현대로 의미를 심장에 꽂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것 같은 그런 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유영만 교수님을 초대해서 100권째 책에 담은 자기 개발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이 책 첫 페이지를 딱 여는 순간 와, 정말 심장을 찌르는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거를 안 읽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자기 개발을 꾸준히 반복하는데 자기가 개발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아가 탕진되는 이유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네. 위기는 무의식적 반복, 즉 관성에서 온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나는 왜 스마트해지지 않을까? 그쵸. 스마트폰을 맞네요.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전혀 스마트해지지 않습니다. 네. 매일 유명인의 인사이트를 참고하는 사람인데 왜 경험에서 우러나는 인사이트는 찾아볼 수 없을까? 남들이 말하는 부자 되는 비법이나 특별한 성공법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현실이 아닌 환상에 젖어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일단 질문부터 좀 색다른 문제의식을 품고 있어요. 네. 이런 질문들을 보면서 맞네, 그렇네, 그렇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질문이 달라지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관문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 도발적인 문제의식을 품고 있는 다산 작가 이영만 교수님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저도 사실 자기 개발에 한동안 꽂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아침형 인간.
미라클 모닝, 긍정 학원 막 이런 거 유행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20대 때 30대 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긴 했는데 뭔가 자기 개발을 하면 할수록 뭔가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약간 좀 허탈한, 허무한 그런 감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런 고민 수시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또 대학원 또 진학해서 박사과정 밟고 있고. 제가 자격증, 수료증만 거의 100개가 넘어갈걸요? 프로 자기 개발, 러. 저는 최근에 그 SNS 이렇게 보면 그런 광고들 되게 많이 뜨잖아요. 나만 따라하면 성공이 보장된다. 저는 그거 보면 조금 화가 나요. 아니, 사실 성공으로 들어가는 문은 원래 굉장히 좁은 문 아닌가요? 근데 마치 성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넓은 문인 것처럼 나만 따라하면 나처럼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어. 나처럼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어. 시원하게 말할게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고민과 고뇌를 단칼에 잘라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줄 자기개발 업계의 달인, 자기개발 업계의 레전드, 철학적 사유로 고정관념의 뒤통수를 탁 치는 이형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핑크빛 두 여인을 사이에 제가 끼고 오늘 자기개발로의 대가, 자기개발로의 또 레전드, 또 자기개발의 달인 이렇게 셋이 모여서 정말 자기개발의 본질,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면으로 드러내놓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옆에 두 분이 또 저한테 반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도발과 반발의 멋진 만남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번 책이 100번째라고 들었어요. 네. 사실 제가 10년 전에 교수님 만났을 때 교수님 그때 100권의 책을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달성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와, 이게 사람이 가능한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 책 제목인 또 코나투스라는 게 뭔가 영화 이름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개념들을 담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죠? 유명하죠. 네, 그 제가 쓴 책입니다. 저의 목표는 뭐냐면 남들이 좀 쉽게 안 쓰는 언어를 선택해가지고 그걸 보통 명사로, 일반 명사로 만드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자, 버킷리스트, 넛지, 그릿 이런 것들이 어려운 단어였는데 일반인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처럼 코나투스 역시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처음 쓴 건 아니지만 스피노자가 대중을 상대로 에티카라는 책에 처음으로 소개한 책인데요. 아주 쉽게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분 다 이제 결혼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대답하셔야 돼요. 명절 때 시댁에 갈 때 발걸음이 무거우신가요? 가벼우신가요? 노코멘트 하는 걸로 하죠. 보통 대체로 결혼하신 분들 시댁에 가실 때 발걸음이 가벼운 사람은 지극히 비정상인 것 같아요. 자, 발걸음이 무겁다는 얘기는 오늘 이야기하는 코나투스가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발걸음이 가볍다는 거는 이제 코나투스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나투스를 아주 소극적인 의미로 따지면 모든 존재, 사물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존재는 자기 실존을 그냥 유지하고 존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코나투스는 자기를 더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어떤 욕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물을 마시고 싶어요. 물을 마시면 그거는 욕구 충족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물을 마셨는데 이거보다 좀 이태리산 브랜드 있는 물을 마시고 싶어. 이거는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구는 결핍된 것이 충족되면 그냥 거기서 끝나. 근데 욕망은 충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와인을 마셨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와인을 마시고 싶은 욕망은 끝날까요? 계속 이어질까요? 끝도 없죠. 이런 것처럼 코나투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망입니다. 나를 근본적으로 더 확산시키려고 하는 욕망은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욕망이 이렇게 생기면 욕망을 충족시키는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자, 제가 욕망을 하는데 능력을 개발시켜야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욕망만 하고 공사 다 망하게 살다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망한 거예요. 코나투스대로 살면 내가 미지의 세계로 나도 모르게 끌리는 욕망이 생기고 욕망을 충족시키려면 나의 능력을 개발해야 되고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욕망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복사본으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나의 코나투스대로 사는 것이 원본대로 사는 것이고 나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잖아요. 그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코나투스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나의 원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원본대로 살면서 세상을 뒤흔들 것인가?
복사본대로 살면서 세상의 욕망에 휩쓸릴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코나투스가. 맞습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개념 중에 이 코나투스를 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코나투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일단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제목에다가 습관성 자기개발 시대, 나를 일으켜 세우는 자기만의 일생 이론 뭐 이런 식으로 부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코나투스라는 거는 습관성 자기개발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뉘앙스를 주게 되는 거고, 코나투스라는 스피노자가 이 개념을 쓰기 전에는 서구 철학은요, 이성 중심의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정, 욕망, 몸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머리,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저 뒷골목에 쓰레기통에 버려졌었는데, 스피노자가 이걸 처음으로 몸을 정면으로 끌어다 놓고 몸이 욕망하는 것, 감정, 이거를 철학의 정면 주제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라기보다 욕망의 동물, 감정의 동물이라고 이걸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스피노자가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듯이 자기개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개발, 그런 손가락만 움직이는 자기개발 그만하시고 손발을 움직여서 내 몸이 이렇게 끌리는 그런 쪽으로 찾아가려면 앉아서 이 코나투스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일상 언어로서는 정말 어려운 단어지만 이거를 보통 명사로 만들고 싶은 저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언어만큼 모르는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하나의 언어를 새롭게 알면 언어가 품고 있는 세계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나투스라는 언어를 던져놓고 코나투스가 품고 있는 새로운 세계를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벌렁거리고 전두에 불이 켜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신나고 명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코나투스를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코나투스를 너도 나도 쓸 때 이거는 유 교수님이 만든 거야 라는 것들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약간 도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교수님의 책을 정말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쓰신 책도 사실은 저는 자기계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쓰신 책도 자기계발서인데 이번 책에서는 자기를 개발할수록 개발되지 않는다. 네. 이런 표현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거에 관련된 특별한 문제의식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탄사가 나옵니다. 죽인다. 그러면 감탄사가 연발되면 이제 다짐을 해. 결심을 하고 간절해져. 내가 저렇게 하고야 말 거야. 그런데 이 다짐과 결심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파민이 급등했다가 도파민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이제 자기계발서 읽었을 때 그 간절한 열망이 서서히 식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또 자기계발 또 읽어. 죽인다. 도파민이 또 폭등해. 간절해져. 다짐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짐이 반복되다 보니까 짐이 너무 무거워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자기계발서를 읽고 앉아서 손가락만 움직여가 자기계발은 되지 않는다. 그럼 진짜 자기계발은 언제 되느냐 하면은 대단한 결심, 다짐, 결의 이런 게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 365일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자기 전에 내일은 내가 운동을 하고야 말 거야. 대단한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의를 하고 간절하게 열망하면서 잠을 자지 않거든요. 여러분, 간절해질수록 성공으로부터 절망적으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계발은 대단한 결심, 각오, 계획 이런 것보다는 책을 읽고 여러분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고 몸을 움직이건 만큼 자기계발이 되는데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손가락만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손가락으로 하루 종일 계속 검색하잖아요. 네? 남의 인사이트에 중독되고 남의 성공 스토리에 중독되고 우리 민 대표님이 말씀 주셨듯이 성공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인데 마치 자기계발서 이렇게 얘기해. 나처럼 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게 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기입니다. 성공으로 들어가는 문은 절대적으로 좁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의 코나투스를 찾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라는 맞습니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코나투스를 찾을 수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지 않고 나만의 코나투스를 찾아서 명랑하고 네. 행복하게 사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의 네. 탁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저마다의 고유한 코나투스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떨 때 코나투스가 폭증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책상에 앉아서 알 수 없어.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 에너지를 줄지 유해한 에너지를 줄지는 만나보기 전에 알 수 있을까요? 만나봐야 알 수 있을까요? 만나봐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첫 번째, 우발적으로 마주쳐야 알 수 있어. 근데 마주치는 순간 저 사람이 나한테 유해한 사람인지 유익한 사람인지를 에너지를 줄 수 있는지는 오랫동안 검토하고 분석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 중에 바보의 벽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책에다가 Y는 AX라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A는 여기서 경험의 무게고요. X는 뇌에 입력되는 정보입니다. 민 대표님이 이제 애를 낳아보셨잖아요. 애를 낳아본 산통 체험을 가지고 남자 수강생을 대상으로 열강을 하는 거야. 내가 애를 낳을 때 이렇게 아팠다, 뭐 이때 진통이 왔다. 그럼 남자들이 수강생들이 막 열광하고 막 반응하면서 리액션을 보여줄까요? 아니요. 왜 안 보여줄까요? 뭘 알아야. 뭘 알아야. 그러니까 많은 Y는 AX, A가 제로인 사람한테는 X 아무리 좋은 고급 정보를 뇌에다 입력시켜도 반응이 없는 거죠. 코나투스를 책을 쓰면서 가장 강조했던 자기만의 성공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Y는 AX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 그래서 이 책에 보면 Y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2R 제곱 T 그 다음에 분모에 L이 있어요. L. language, 언어. 자 그러면 여기서 E는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R이 두 개죠. R 제곱. R 하나는 relationship, 인간관계. 또 하나의 R은 reading, 책 읽는 거. 자 그러면 T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예상되죠. thinking. 자 그러면 E가 경험이 제로인데 R 제곱이 커져 계속. 인간관계가 막 늘어나고 책도 많이 읽어. 그러면 이 사람 Y 값은 뭐가 될까요? 0에 가까운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겪어본 게 별로 없으면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계속 만나 인맥을 구축해. 그런 인맥은 치맥보다 더 치명적인 인맥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분자에 T가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이 생각이 굉장히 높아. 자, 그러면 두 분한테 수학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작아져야 Y가 더 커질까요? L이 작아져야 되죠. 내가 경험을 많이 했어. 책도 많이 읽고 사람도 만났어. 생각도 굉장히 고급져. 그런데 이거를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L이 부실해. 그러면 장황하고 중구난방 횡설수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Y가 창작이 잘 안 돼. 그런데 L이 굉장히 고급진 언어, 정련된 언어를 가지고 촌철살인으로 L을 아주 작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임팩트 있는 의미가 전달이 돼. 그럼 Y 값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 자기만의 일생 이론을 개발하는, 즉 코나투스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험을 어제와 다르게 해볼 것. 사람과 사람을 인간관계를 다시 구축하고 그리고 책도 다르게 읽고 그러면서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이 모든 값들을 자기만의 언어, 새로운 언어를 창조한다든지 또 겨울에 지식 동태학자로 바뀌는 지식 생태학자, 남들이 쓰고 있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나의 경험으로 깨달은 촌철살인의 깨달음들을 새롭게 언어로 표현을 하면 할수록 창작은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네, 손가락만 움직이는 습관성 자기계발 중독자들에게 날리는 일갈 연설문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계발에 중독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또 들어봤자 그냥 그때뿐이고 또 다시 습관성 자기계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점에 대해서도 교수님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두 가지 개념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설명드리면서 왜 우리가 습관성 자기계발 중독증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를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두 분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체험과 경험 비슷하죠,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죠? 체험은 예를 들어서 뭐 소방관 체험 네.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하는 거고 네. 실제 불이 난 현장에서 내가 갑자기 겪은 거는 경험?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 저 책을 읽어본 것 같습니다. 경험이 체험화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을 하지 않고 거의 모든 걸 체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습관성 자기계발에. 여러분, 우리 세 분 같이 교도소 체험하러 간 거예요, 셋이서. 근데 이제 두 분은 무죄가 입증이 돼가지고 이제 나갔어. 나는 교도소에서 한 달간 경험을 했어. 그럼 교도소 체험한 두 분과 교도소 경험한 나는 셋이 만나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책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책 쓰고 나오시죠? 그렇죠. 책 쓰실 것 같아요. 당분간 어디 가서 안 보이면 교도소 경험을. 그러니까 체험은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단속적이야.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경험은 그것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만 더 중요한 특징은 경험에는 우발적 마주침이 일어납니다.
체험에는 계획된 각본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체험, 그 다음에 교도소 체험, 해병대 체험, 다 이렇게 모든 걸 체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놀라운 깨달음이 안 일어나고 그 체험과 체험이 연결돼서 다음 체험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경험은 우발적으로 마주치면서 놀라운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오늘 했던 경험이 내일의 경험과 연결돼가지고 연속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두 번째 큰 화두가 탄생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는 나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짧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정보를 수없이 이렇게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남의 거를. 근데 경험을 하면 나만의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만의 이야기, 남의 정보를 계속 체험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살까요? 아니면 자기만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서사,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나만의 서사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정보를 체험하지만 말고 자기만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내러티브, 서사, 이야기를 창조해야 그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삶의 주인공, 원본으로 살아가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체험을 단속적으로 계속 끊어서 하고 그리고 남이 준 정보를 노골적으로 보잖아요. 정보는요, 노골적입니다. 정보는 다 보여줘야 돼요. 정보는 즉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확 와야 돼. 그런데 서사, 지식, 내러티브 이런 데에는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저게 뭐지? 궁금하게 만드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에로틱한 면이 서사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사를 들으면 사람들이 호기심이 땡기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보와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침을 많이 흘리지만 경험을 하면서 자기만의 서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땀을 흘립니다. 남의 이야기, 남의 정보에 침 흘리면서 계속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말고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려가면서 경험을 하면서 나만의 이야기를 창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뒤흔들 수 있는 어떤 독자적인 그런 창조성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우, 너무 진짜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마지막으로 교수님한테 프로 자기 개발러와 프로 자기 개발로에게 좀 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만나서 저도 이제 코나투스가 폭증한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데서 코나투스가 이렇게 증진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모든 성공, 모든 전문성은 다 사회적 관계가 만든 합작품이다. 성공이라는 것은 혼자 외롭게 노력해가지고 전대미문의 어떤 그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 본인도 열심히 했지만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제도와 시스템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책이 잘 읽히는 건 독자들 덕분에. 자,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썼는데 노트북이 계속 썼는데 하루 종일 쓴 글이 날아가 버렸어. 그럼 노트북을 집어 던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100권 쓴 거는 또 노트북 덕분에 제가 이렇게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저자가 바깥에 있는 수많은 제도, 시스템, 사람, 관계자들 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쓴 거거든요. 여러분 혼자 외롭게 노력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때로는 도움도 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멋진 하나의 성공이라는 작품이 탄생한다고 생각하면 매사에 감사하면서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노트북의 날을 만들어줍니다. 노트북 샤워도 시키려고 그랬는데 샤워시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잘 닦아주고, 예, 그래서 이런 덕분에 저는 전문성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두 아름다운 여인을 모시고 이렇게 떨지 않고 제 이야기를 해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